지연아, 왔어? 어머,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여러 명의 동창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60대 중반이 된 우리들. 40년 만에 다시 모인 고등학교 동창회였다. 지연이 왔네. 앉아, 앉아. 영미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박선희. 어머, 지연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선희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다.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가 반짝였다. 진한 화장에 염색한 머리. 여전히 화려했다. 그래, 선희야. 잘 지냈어? 당연하지. 너도 잘 지냈어? 근데 선희의 시선이 내 옷차림을 훑었다. 나는 평소 입던 베이지색 코트에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연아, 그 코트 언제 산 거야? 이거 한 15년 됐나? 15년? 헐, 아직도 그걸 입고 다녀? 선희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함께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응, 품질이 좋아서 아직 멀쩡하더라고. 그래. 근데 요즘은 다들 몇 년마다 옷장 갈아엎는데 뭐 지연이는 원래 검소하긴 했지. 옆에 앉은 혜진이 끼어들었다. 맞아. 지연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 소박하게 사는 게 지연이 스타일이야. 소박하게 사는 것도 좋지. 요즘 같은 세상에 욕심 없이 사는 것도 복이야. 영미가 거들었다.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속뜻은 달랐다. 가난해서 그렇겠지라는 의미였다. 지연아, 가방도 오래된 것 같은데? 선희가 내 가방을 가리키며 물었다. 응, 이것도 20년 넘었어. 가죽이 좋아서 오래 쓸 수 있더라. 20년? 대박. 나는 가방을 1년만 써도 질리는데. 선희가 자신의 에르메스 가방을 쓰다듬었다. 이건 작년에 산 건데 벌써 새로운 거 또 사고 싶어? 돈 많이 들겠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 남편이 잘 벌거든. 메뉴판을 보며 선희가 말했다. 여기 코스 요리 시킬까? 1인당 15만 원짜리로. 헐, 비싸다. 그냥 간단하게 먹을까? 혜진이 망설였다. 에이, 40년 만에 만났는데 그 정도는 써야지. 내가 살게, 내가. 요즘 여유 있거든. 선희가 호기롭게 말했다. 선희야, 괜찮아? 그렇게 비싼 걸? 당연하지. 우리 남편 요즘 완전 잘 나가거든.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작년에 보너스만 받은 게 얼마인지 알아? 얼마나 받았는데? 몇 천만 원. 그래서 아파트도 평수 늘렸어. 30평에서 40평으로. 친구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 대박. 부럽다, 진짜. 주문을 마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아니, 정확히는 자랑 대회가 시작됐다. 있잖아. 우리 애 요즘 외국계 회사 다니는데 연봉이 억대야, 억대. 영미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우리 남편은 이번에 임원 됐어. 차도 새로 바꿨지. BMW로. 혜진도 지지 않고 자랑을 했다. 나는 요즘 골프 배우러 다니는데 회원권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 근데 우리 남편이 선물로 사줬어. 친구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맞장구를 쳤다. 누구의 자식이 더 좋은 회사에 다니는지, 누구의 남편이 더 높은 직급인지, 누가 더 비싼 취미 생활을 하는지가 화제의 중심이었다.
나는 조용히 물잔을 들고 물을 마셨다. 굳이 끼어들 이야기가 없었다. 선희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다들 잘 사네. 근데 있잖아. 내가 오늘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우리 남편 말이야. 다들 알지? 이정훈.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다. 몇몇 친구들이 나를 힐끗 쳐다봤다. 이정훈. 고등학교 시절 내 첫사랑이었던 이름. 선희가 계속 말했다. 지연이도 기억하지? 고등학교 때 내 남자친구였잖아. 응. 나는 짧게 대답했다. 4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근데 3학년 때 나랑 사귀게 됐지. 기억나? 그때 지연이가 엄청 울었었는데 선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우월감이 묻어났다. 영미가 당황한 듯 말렸다. 선희야, 그런 옛날 얘기를 왜 꺼내? 다들 불편하잖아. 왜? 다 옛날 일이잖아. 지연이도 괜찮지? 40년도 더 지났는데. 그치, 지연아? 선희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도발이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인걸.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치? 솔직히 그때는 미안했어. 근데 말이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잘된 일 아니야? 무슨 뜻이야? 혜진이 물었다. 내 말은 있잖아. 그때 정훈이가 나를 선택한 게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였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잖아. 선희야, 그만해. 지연이 기분 나쁠 수 있어. 영미가 다시 제지했지만 선희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내가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 정훈이는 지금 정말 좋은 회사 다니거든. 세진테크라고 들어봤어? 세진테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속으로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만 표정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아, 그래? 무슨 회사인데? 혜진이 물었다. 반도체 부품 만드는 회사야. 요즘 완전 잘 나가. 작년 매출이 3천억이래. 3천억? 헐, 대박. 친구들이 입을 모아 감탄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거기서 부장이거든. 이번에 임원 승진 대상자래.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돼. 선희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임원 되면 연봉이 얼마나 올라? 2배, 2억 넘어간대. 게다가 회사 차도 나오고 골프 회원권도 지원해준대. 와, 완전 좋다. 그리고 있잖아. 작년에 보너스 받은 거 말했지? 그게 다 회사가 잘 나가서 그런 거야. 올해는 더 많이 받을 것 같대. 선희의 자랑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봐봐, 지연아. 선희가 다시 나를 쳐다봤다. 40년 전에 정훈이가 나를 선택한 게 현명한 선택이었던 거지. 만약 너랑 계속 사귀었으면 정훈이가 이만큼 성공했을까? 선희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영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너무해? 나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사실이니까. 지연아, 너도 인정하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물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마셨다.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안타까웠다. 선희야,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말이야. 현실적으로 보면 뭐? 정훈이는 지금 대기업 다니고 나는 강남 40평 아파트에 살고 BMW 타고 다니잖아. 명품도 맘대로 사고. 이게 현실이야, 현실.
선희가 자신의 샤넬 가방을 쓰다듬었다. 근데 지연이 너는 뭐해? 남편은 뭐 하시는데? 직장은 다녀.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투자 관련 일. 투자? 주식 투자? 뭐 비슷한 거. 아, 주식은 불안정하잖아. 요즘 주식 시장 완전 안 좋던데. 수익 좀 나? 선희의 질문은 점점 더 공격적이 됐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는 게 얼마나 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선희야, 그런 걸 어떻게 물어? 혜진이 말렸지만 선희는 개의치 않았다. 왜? 친구 사이에 그것도 못 물어? 나는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걱정돼서. 걱정은 고마운데 우리는 괜찮아. 내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근데 솔직히 안정적인 월급 받는 게 낫지 않아?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렇잖아. 우리 이제 60대 중반인데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지. 그건 그렇지만 지연아, 너 지금 몇 평 아파트에 살아? 선희의 질문은 끝이 없었다. 25평? 25평? 우리는 40평인데. 차는 못 타? 10년 된 소나타. 10년? 세상에. 우리는 작년에 바꾼 BMW야. 최신형. 선희는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다. 옷은 주로 어디서 사? 백화점? 아니, 동대문이나 인터넷. 아, 그렇구나. 나는 백화점 명품관 주로 가거든. 세일 기간 아니어도.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급스러운 코스 요리였다. 에피타이저를 먹으며 선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자랑했다. 있잖아. 우리 집 인테리어 작년에 완전 새로 했거든. 디자이너한테 맡겼는데 돈 진짜 많이 들었어. 근데 만족스러워. 얼마나 들었는데? 영미가 물었다. 한 1억 원 정도? 소파만 1,000만 원짜리 샀어. 이탈리아 브랜드. 1,000만 원짜리 소파? 대박. 주방 가전도 다 독일제로 바꿨고, 냉장고만 500만 원, 식기세척기 300만 원, 커피 머신 200만 원. 선희는 하나하나 가격을 언급하며 자랑했다. 지연아, 너는 집 인테리어 한지 얼마나 됐어? 우리는 이사 온 그대로야. 15년 됐나? 15년을 그대로? 헐. 한 번도 안 바꿨어? 응. 불편한 게 없어서. 그래도 분위기 전환도 필요하고 요즘 트렌드도 있잖아. 돈이 아까워서 그래? 선희의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굳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 그렇구나.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선희는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다. 메인 요리가 나왔다. 스테이크였다. 이 레스토랑 고기 정말 좋지? 나 여기 자주 와. 우리 남편이랑 기념일 때마다. 좋겠다. 우리는 기념일에도 그냥 집에서 먹는데. 혜진이 말했다. 집에서? 왜? 밖에서 먹으면 좋잖아. 뭐, 돈도 아끼고. 에이,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그 정도는 써야지. 기념일은 특별하게 보내야 해. 선희가 으쓱하며 말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선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우리 집 사진 볼래? 인테리어 끝낸 거. 친구들이 모여들어 사진을 봤다. 우와, 진짜 멋지다. 이게 거실이야? 완전 넓네. 이 조명 봐. 진짜 예쁘다.
선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넘겼다. 이게 주방이고, 이게 안방, 이게 드레스룸. 드레스룸만 10평이야. 10평? 우리 집 방보다 크네. 그치? 옷이랑 가방이 많아서 따로 만들었어. 명품 보관하려면 온습도 조절도 중요하거든. 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지연아, 너는 안 봐? 선희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아, 정말 예쁘다. 나는 짧게 감탄했다. 너도 한번 해봐. 인테리어. 집이 달라지면 기분도 완전 달라져. 고마워. 생각해 볼게. 돈이 문제면 좀 저렴한데 소개해 줄 수도 있어. 우리가 쓴 디자이너 말고. 선희의 말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다. 디저트가 나왔다. 티라미수였다. 여기 디저트도 맛있어. 케이크는 직접 만든대. 선희가 포크로 케이크를 잘라 먹으며 말했다. 참, 지연아. 아까 남편 얘기했잖아. 투자한다고. 응. 혹시 세진테크 주식 가지고 있어? 응. 우리 남편 회사. 주식? 아. 뭐, 조금. 내가 모호하게 대답했다. 조금? 얼마나? 그냥. 조금. 야, 그거 팔지 마. 진짜 좋은 회사야. 앞으로 더 오를 거래.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내부 사정을 알아서 그런데 진짜 잘 될 거래. 선희는 마치 나에게 큰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말했다. 고마워. 아니면 더 살 수도 있어. 지금이 기회래. 내부자 정보는 아니고 그냥 남편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야. 알았어. 생각해 볼게. 식사가 완전히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됐다. 자, 내가 낸다고 했지? 선희가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선희야, 미안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남편 카드 한도 얼마인지 알아? 5천만 원이야. 선희는 자랑스럽게 블랙카드를 흔들었다. 계산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선희가 마지막으로 한 방을 날렸다. 지연아, 솔직히 인정해. 40년 전에 정훈이는 나를 선택했어. 그리고 그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게 지금 증명됐잖아. 너도 알잖아. 현실적으로 내가 더 잘 살잖아.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다. 선희야, 인생은 승패 게임이 아니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승패 게임 아니면 뭐야? 결국 누가 더 잘 사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 너는 25평에 10년 된 차 타고 나는 40평에 최신형 BMW 타고. 이게 현실 아니야? 진짜 승자가 누군지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어. 그럼 뭘로 판단하는데?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뭐? 무슨 말이야?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 다음 주? 언제? 토요일 오후 2시. 판교 세진테크 본사에서. 세진테크? 거기가 우리 남편 회사인데 왜 거기서 만나? 선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주주총회가 있어. 거기서 보자. 주주총회? 너 설마. 나는 대답하지 않고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었다. 지연아. 야, 김지연. 주식 얼마나 샀다고 주주총회까지 가? 몇 주 산 거야? 선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오니 남편 태준이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물었다. 심했어.
선이가 정말 40년 전 일까지 들먹이며 나를 무시하더라. 많이 속상했겠다. 처음엔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불쌍하더라. 왜? 저 사람은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해.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야. 태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다음 주 주주총회 때 가자. 이번에는 꼭. 응, 갈 거야. 선희한테도 말했어. 뭐라고? 주주총회에서 보자고. 그럼 그때, 응, 진실을 보게 될 거야.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남편의 회사가 사실은 자기가 무시하던 친구의 것이라는 걸. 차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40년 전 정훈이가 나를 떠나 선희를 선택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매일 울었고 학교 가기가 싫었고 세상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다. 그 덕분에 태준이를 만났고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알았으니까. 만약 정훈이와 계속 사귀었다면 아마 평범한 중산층 아내로 살았을 것이다. 남편 뒷바라지하며 아이들 키우며 평범하게. 나쁘지 않은 삶이지만 지금 같은 자유와 풍요는 없었을 것이다. 여보, 집에 가서 저녁 뭐 먹을까? 태준이가 물었다. 집에 있는 거 먹자. 된장찌개 끓일까? 좋아. 나는 당신이 끓인 된장찌개가 제일 좋아.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향했다.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가 더 좋았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었으니까. 동창회 다음 날 아침부터 단톡방이 시끌벅적했다. 박선이 어제 너무 재밌었어. 다들 오랜만에 봐서 좋았다. 이영미 그러게. 근데 음식 진짜 맛있었어. 선이야 고마워. 최혜진 선이 덕분에 좋은 데서 좋은 거 먹었네. 다음에 또 만나자. 박선이 그럼. 이번엔 우리 집에서 모이면 어때? 집 구경도 시켜줄게. 이영미 오 좋아. 선이 집 보고 싶었어. 나는 단톡방을 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놨다. 오후에 박선희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다. 박선희 지연아, 어제 내 말 혹시 기분 나빴어?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오해하지 마.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우리 집으로 와. 몇 명만 부를 건데 너도 꼭 와줘. 우리 집 구경도 시켜줄게.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또 그런 자리에 가야 하나? 김지연 토요일 2시?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박선이 무슨 약속? 다른 날로 할까? 너 꼭 왔으면 좋겠는데. 김지연 아니, 괜찮아. 다음에 보자. 박선이 에이, 왜 그래? 무슨 약속인데 그렇게 중요해? 말해봐. 김지연 주주총회. 박선희 주주총회. 무슨 회사? 설마 내가 주식 투자한대? 김지연 세진테크. 메시지를 보낸 후 한동안 답이 없었다. 3분쯤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이었다. 여보세요? 지연아, 세진테크 주주총회라고? 너 진짜 우리 남편 회사 주식 샀어? 응. 얼마나 샀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주주총회까지 갈 정도면 꽤 샀나? 좀이 얼마야? 야, 말해봐. 친구 사이에 그것도 말 못해? 선희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조바심이 섞여 있었다. 선이야, 그건 개인적인 거라서. 아, 알았어. 미안. 근데 신기하다. 너가 우리 남편 회사 주식을 샀다니. 그것도 주주총회까지 갈 정도로. 선희의 목소리가 다시 우월감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소액 주주겠지? 주주총회는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말이야, 지연아. 세진테크 주식 더 사. 진짜 좋은 회사야. 고마워. 아니, 진짜로. 우리 남편이 내부 사정을 아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오를 거래. 지금이 기회래. 물론 내부자 정보는 아니고 그냥 남편이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지만. 응, 알았어. 얼마 샀는지 정말 궁금한데. 뭐, 너가 말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어쨌든 좋은 선택한 거야. 우리 남편 회사 정말 잘 나가거든. 그래, 고마워. 그럼 주주총회 끝나고 연락해. 그때 만나서 밥 먹자. 전화를 끊었다. 선희는 아마 내가 1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샀다고 생각할 것이다. 며칠 후 선희가 다시 전화를 했다. 지연아, 나 정말 궁금해서 죽겠어. 너 세진테크 주식 진짜 얼마나 샀어? 선희야, 다음 주에 보면 알 수 있어. 에이, 지금 말해줘.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굴어? 말해봤자 안 믿을 것 같아서. 뭐가? 뭘 안 믿어? 야, 설마 1000만 원 넘게 샀어? 선희야, 우리 부부가 세진테크 2대 주주야.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정말 긴 침묵. 뭐라고? 지금 장난쳐? 장난 아니야. 지분율 8.3%. 거짓말. 그게 말이 돼? 8.3%면. 선희는 빠르게 계산하는 것 같았다. 그럼 너희가 수백억? 다음 주에 보면 알 거야. 토요일 오후 2시 세진테크 본사 3층 대회의실. 꼭 와. 지연아, 진짜야? 진짜 2대 주주야? 응. 나는. 그동안 내가.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희야, 미안하다는 말은 다음 주에 직접 하자. 그게 더 진심일 테니까. 지연아. 그리고 정훈 씨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거지? 당연하지. 직원들 다 참석하는데.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었다. 그날 저녁 태준이에게 말했다. 여보, 선희한테 다 말했어. 뭐라고? 우리가 2대 주주라는 거. 진짜? 어떻게 반응하던데?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 근데 곧 알게 되겠지. 주주총회 때 선희도 오나? 응. 꼭 오라고 했어. 그럼 그날. 응.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주주총회 전날 밤 선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지연아, 나 한숨도 못 잤어. 진짜야? 너희가 정말 2대 주주야? 내일 보면 알 거야. 내가 너한테 한 말들. 정말 미안해. 선희야, 사과는 내일 직접 하자. 그게 더 의미 있을 거야. 알았어. 내일 꼭 갈게. 응. 그리고 정훈 씨한테도 말했어?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내일 보면 다 알게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옷을 골랐다. 깔끔한 베이지색 블레이저에 검은색 슬랙스. 액세서리는 결혼 반지 하나. 여보, 준비됐어? 응. 긴장돼? 조금. 근데 떨리지는 않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차를 타고 판교로 향했다. 세진테크 본사까지는 40분. 그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오늘 선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충격받겠지. 당연히. 그래도 이게 선이한테도 좋은 기회일 수 있어. 무슨? 진짜 가치가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당신은 참 착해. 착한 게 아니야. 그냥 선이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차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들어섰다. 세진테크 본사 건물이 보였다. 10층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 입구에는 세진테크 로고가 크게 붙어 있었다. 여보, 저기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차에서 내렸다. 자, 가자. 응. 우리는 손을 잡고 건물로 걸어갔다.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을 것이다.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 하지만 우리는 이 건물 주인의 한 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대리석 바닥에 현대적인 인테리어. 정면에는 세진테크의 연역과 비전이 적힌 대형 패널이 있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나요? 네. 3층 대회의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고 올라가는 동안 태준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응. 오히려 후련해. 왜? 드디어 진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3층. 북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니 주주총회장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주주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구를 지키던 젊은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다. 태준이가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이 태블릿으로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성함이 김태준 주주님. 직원의 손이 멈췄다. 그의 표정이 급변했다. 아, 김태준 주주님. 잠시만요. 제가 실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직원이 급히 무전기를 꺼냈다. 실장님, 실장님, 이대 주주님 도착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대 주주? 누구지? 처음 보는데? 곧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급히 달려왔다. 경영지원실장 김민수였다. 김태준 주주님, 박지연 주주님, 어서 오십시오. 실장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오늘 직접 참석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특별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장은 앞장서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따라 들어가자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다. 넓은 회의실에는 이미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주주들과 회사 임직원들이었다. 실장이 우리를 맨 앞줄 중앙 좌석으로 안내했다. 단상 바로 아래 대표이사 옆자리였다. 좌석에는 이대 주주 김태준, 박지연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다. 여기 앉아 주십시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음료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물이면 됩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자 주변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저분들이 이대 주주?
소문만 들었지 얼굴은 처음 보네. 되게 수수하게 입으셨는데? 진짜 부자는 저렇다니까. 15년 전에 회사 살린 분들이래. 나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이번 주주총회 안건 관련 보고서들이었다. 신규 투자건, 재무제표, 중장기 사업 계획서. 태준이도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다. 박선희가 들어오고 있었다. 선희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검은색 정장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명품은 하나도 없었다. 그녀가 회의실 안을 둘러보다가 우리를 발견했다. 맨 앞줄 중앙 VIP석.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듯 뒤쪽 방청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나는 뒤를 돌아보고 선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희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직원석 쪽을 보니 이정훈이 앉아 있었다. 그도 우리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마 부인에게서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2시가 되자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갔다. 제27기 정기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 보고가 끝나고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랐다. 50대 후반의 신사 최성훈 대표이사였다.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 대표가 우리 쪽을 보며 특별히 인사했다. 특히 오늘 김태준 주주님과 박지연 주주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모두가 우리를 쳐다봤다. 우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다. 두 분은 우리 회사의 은인이십니다. 최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전 세진테크가 직원 30명의 작은 회사였을 때 두 분께서 처음으로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당시 아무도 저희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그리고 15년 전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은행도 벤처캐피털도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최 대표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봤다. 하지만 두 분만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시면서까지 저희를 믿어주셨습니다. 회의실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만약 그때 두 분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 직원 500명도 모두 일자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최 대표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김태준 주주님, 박지연 주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다. 이번에는 더 길고 뜨거웠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선희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이정훈도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경영 실적 보고가 시작됐다. 지난해 세진테크는 매출 3,200억 원, 영업이익 52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 15% 증가, 영업이익 22% 증가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모습이 보였다. 신규 채용 인원은 50명이었으며 현재 직원 총 512명입니다. R&D 투자는 매출의 12%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료를 보며 꼼꼼히 체크했다.
수치들이 모두 건전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안건 표결이 시작됐다. 첫 번째 안건 재무제표 승인.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두 번째 안건 이사 선임. 이것도 순조롭게 통과됐다. 세 번째 안건 배당. 일주당 500원. 우리 지분으로 계산하면 연간 배당금이 수억 원이었다. 통과. 그리고 네 번째 안건 신규 사업 투자건. 다음 안건은 신규 사업 투자건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에 1천억 원을 투자하는 건입니다. 사회자가 설명을 시작했다. 화면에 사업 계획이 나타났다. 시장 규모, 기술 경쟁력, 예상 수익률.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성공 시 연간 추가 매출 1천억 원 이상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 소액주주가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1천억 원은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실패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또 다른 주주가 거들었다. 맞습니다. 너무 공격적입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실패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질문이 쏟아졌다.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최 대표가 나와서 설명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3년간 연구한 결과 이 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만 믿고 1천억을 투자한다고요? 시장 분석도 했습니다. 수요는 충분합니다. 분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이 거세졌다. 투자건이 부결될 분위기였다. 나는 태준이를 봤다. 태준이도 나를 봤다.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나서야 할까? 그래야 할 것 같아. 태준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태준이를 가리켰다. 네, 김태준 주주님 말씀하시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태준이에게 쏠렸다. 이대 주주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한 것이었다. 태준이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 투자건에 찬성합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이가 일어섰다. 세진테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한 길만 걸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다. 25년 전 이 회사는 직원 30명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믿었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다. 왜 믿었을까요? 이 회사에는 기술이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직원석을 바라봤다. 15년 전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를 기억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고 다른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주가는 90% 폭락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미쳤다. 돈을 버리는 거다. 이제 끝났다. 태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저희는 믿었습니다. 저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랬을까요? 도박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준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연 매출 3천억 원의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번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태준이가 최 대표를 봤다. 저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믿습니다. 경영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회사 직원들을 믿습니다. 태준이가 다시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반대하던 주주들도 더 이상 말이 없었다. 2대 주주가 찬성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럼 투표하겠습니다. 신규 투자권에 찬성하시는 분? 압도적 다수가 손을 들었다. 반대하시는 분? 몇 명 되지 않았다. 신규 투자권 가결되었습니다. 박수가 또 한 번 터졌다. 최 대표가 우리에게 깊이 인사했다. 주주님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회의실 밖에서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다.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주주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주님 덕분에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그때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생산관리부 이정훈 부장입니다. 40년 만에 다시 보는 얼굴. 하지만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40년이 지났고 우리는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나는 담담하게 인사했다. 오늘 말씀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직원들도 주주님들께서 회사를 믿어주시니까 큰 힘이 됩니다. 부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22년 다녔는데 특히 15년 전 그때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훈이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월급이 밀리고 부도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 주주님들께서 회사를 살려주지 않으셨다면 정훈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 가족도 힘들었을 거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는 정훈이를 보며 생각했다. 그는 성실한 직원이었다. 40년 전 나를 떠났던 그 소녀는 이제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어 있었다. 부장님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신 거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정훈이가 인사하고 물러났다. 그 모습을 멀리서 선희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다과회가 끝나갈 무렵 경영지원실장이 다가왔다. 주주님,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대표님께서 식사 대접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태준이가 나를 보며 물었다. 어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알겠습니다. 그럼 차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갈게요. 우리는 인사를 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불렀다. 지연아. 돌아보니 박선이었다. 그녀는 울먹이는 얼굴로 서 있었다. 선이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선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다. 선이야, 여기서는 안 돼. 밖에서 얘기하자.
우리는 선희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 한쪽 벤치에 앉았다. 선희는 한참을 울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다. 지연아, 나 정말 몰랐어. 너희가 우리 남편 회사를. 응, 알아. 15년 전에 회사 살린 게 너희였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 정훈이한테 들었어. 그때 주주님들이 투자해주지 않았으면 회사가 망했을 거라고. 선희가 눈물을 닦았다. 그럼 정훈이도 실직했을 거고 우리 집도 우리 삶도. 선희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한 말들, 너를 무시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정말 미안해. 괜찮아. 괜찮지 않아. 나 정말 부끄러워. 40년 전에도 지금도. 선희가 고개를 떨궜다. 나는 항상 겉모습만 봤어. 큰 집, 비싼 차, 명품. 그게 다인 줄 알았어. 선희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근데 너는 왜 화 안 내? 나 같으면 복수했을 거야. 나는 선희의 손을 잡았다. 복수해봤자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 지연아. 그리고 선희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선희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나 행복하지 않아. 40평 집에 살고 BMW 타고 명품 들고 다니지만 나 행복하지 않아. 왜? 정훈이랑 대화가 없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아.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게 내 유일한 기쁨이었어. 선희의 고백은 솔직했다. 겉으로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더 자랑하고 더 비교했던 것 같아.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선희야, 아직 늦지 않았어. 뭐가? 진짜 행복을 찾는 거. 정훈 씨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찾는 거. 어떻게? 먼저 솔직해져야 해. 너 자신한테. 그리고 정훈 씨한테도.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지연아. 너 같은 친구를 둬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우리 천천히 가자. 진짜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응,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앞으로에 대해. 해가 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어섰다. 선희야, 집에 가서 정훈 씨랑 대화 좀 해봐. 진심으로. 응, 그럴게. 그리고 너 자신을 용서해.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고마워, 지연아. 선희와 헤어진 후 우리는 차에 탔다. 여보, 선희랑 뭐 얘기했어? 많은 얘기. 그리고 선희가 많이 반성하더라. 다행이다. 응. 이제 선희도 변할 수 있을 거야.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아름다웠다. 여보, 오늘 정말 수고했어. 무슨? 주주총회 때 말. 정말 멋있었어. 당신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옆에 있어줬잖아. 그걸로 충분해.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 진실이 드러난 날. 겉모습과 실제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보여준 날. 그리고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증명된 날. 주주총회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먼저 단톡방이 폭발했다.
이영미 지연아, 진짜야? 너 세진테크 대주주라고? 최혜진 헐 대박. 어제 선희한테 들었어. 이영미 나 완전 몰랐어. 왜 말 안 했어? 최혜진 지연아 진짜 대단하다. 우리 완전 무시했는데. 개인 메시지들도 쏟아졌다. 이영미 지연아, 나 진짜 미안해. 그동안 너를 제대로 몰랐어. 최혜진 지연아, 우리 만나서 밥 먹자. 하고 싶은 얘기 많아. 나는 메시지들을 읽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가난한 친구로 여기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태준이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친구들한테 연락 많이 오지? 응. 난리야. 답장할 거야? 조금 있다가. 지금은 정리가 필요해.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다. 여보, 선희한테는 연락 왔어? 응, 새벽에 문자 왔더라. 나는 휴대폰을 보여줬다. 박선희 지연아,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 정훈이랑 새벽까지 이야기했어.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것 같네. 그러게. 다행이야. 오후에 나는 선희에게 연락했다. 선희야, 내일 만날까? 정말? 어디서? 우리 동네 카페. 오후 2시. 알았어. 꼭 갈게.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10분 후 선희가 들어왔다. 선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고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를 입고 왔다. 명품 가방도 없었다. 대신 캔버스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 지연아, 앉아. 선희가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다. 선희야, 뭔가 달라 보여. 응, 나도 느껴.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아. 정훈 씨랑 대화 잘 됐어? 응, 새벽까지 얘기했어.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눴어. 선희가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연아, 어제 정훈이한테 다 털어놨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왜 자꾸 자랑하고 비교했는지. 뭐래? 정훈이도 미안하대. 자기도 나한테 소홀했다고. 일만 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주말마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 여행도 가고 산책도 하고 그냥 둘이. 선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나 결정했어. 그림 배우러 갈 거야. 진짜? 응. 고등학교 때 하고 싶었던 거. 이제라도 시작하려고. 잘했어, 선희야. 지연아, 너 덕분이야. 내가 어제 해준 말. 진짜 행복을 찾으라는 말.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 선희가 내 손을 잡았다. 나 이제 알았어. 큰 집, 비싼 차, 명품.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거, 사랑하는 사람이랑 행복한 거라는 걸. 잘 깨달았어. 그리고 말이야, 나 친구들한테도 사과하려고. 그동안 자랑만 하고 비교만 했잖아.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는 자랑이나 비교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대해, 진짜 감정에 대해. 지연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뭐가? 돈이 많은데도 검소하게 살고 자랑하지도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선이야, 우리 부부에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수단? 응. 자유를 위한 수단.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는 자유, 하고 싶은 일할 수 있는 자유, 우리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해. 더 큰 집에 살아도, 더 비싼 차를 타도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 선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걸 몰랐어. 자꾸 더 가지려고 했고, 더 보여주려고 했고, 이제는 알잖아. 응, 고마워, 지연아. 며칠 후, 나는 태준이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했다. 여보, 우리 봉사활동 시작할까? 무슨? 청소년 경제교육. 우리가 배운 거, 경험한 거 나눠주는 거. 태준이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었어.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하자.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지. 우리는 동네 청소년 센터에 연락했다. 그리고 무료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첫 수업날 15명의 학생들이 왔다. 중고등학생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입니다. 남편 김태준과 함께 오늘부터 여러분께 경제에 대해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돈 많이 버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줄 거야. 뭔데요? 진짜 부자가 되는 법.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가 되는 법.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천천히 배워갈 거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질문 하나만 할게. 여러분, 부자가 뭐라고 생각해? 학생들이 대답했다. 돈 많은 사람이요. 큰 집에 사는 사람. 비싼 차 타는 사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도 맞아. 근데 진짜 부자는 조금 달라. 진짜 부자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자유. 응. 돈 때문에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는 자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학생들을 둘러봤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는 자유.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진행됐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경제의 기초부터 가르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관을 가르쳤다. 어느 토요일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글쎄, 운도 좋았고, 노력도 많이 했고, 비결이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인내와 믿음, 그리고 정직함. 정직함이요? 응. 나 자신에게 정직한 거.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거.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에 휘둘리지 않는 거. 돈이 나를 섬기게 하는 거지. 내가 돈을 섬기는 게 아니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이가 말했다. 여보, 보람 있지? 응. 애들 눈빛 봤어? 반짝반짝하더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런 것 같아.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지? 내가 물었다. 당연하지. 왜?
그냥 오늘 학생들 가르치면서 생각했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나도 그래. 우리는 진짜 부자야. 돈이 많아서? 아니.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서로를 믿을 수 있어서. 그리고 우리답게 살 수 있어서. 나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왜? 40년 전에 날 선택해줘서.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았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선희에게서 문자가 왔다. 박선희, 지연아, 오늘 첫 그림 수업 들었어. 너무 재밌었어. 25년 만에 붓을 잡았는데 설레더라. 고마워, 진짜로.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김지연, 잘했어. 계속해봐.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야. 저녁이 되어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유럽 여행 가는 거 맞지? 응. 한 달 정도 천천히 돌아다니자. 좋아.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로마에서 콜로세움도 보고, 베니스에서 곤돌라도 타자.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여보, 우리 참 운이 좋지? 왜? 40년 전에 정훈이가 나를 떠난 것. 그게 축복이었어. 맞아.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만약 그때 정훈이랑 계속 사귀었으면 당신은 지금 같은 당신이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나도 당신을 못 만났을 거고. 인생 참 신기해. 가장 아팠던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네. 태준이가 나를 꼭 안았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나는 정말 행복해. 나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나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 베이지색 코트를 꺼냈다. 15년 된 코트. 낡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다. 어울렸다. 나는 앞으로도 이 코트를 입을 거야. 거울 속 내가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날 평범하다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 근데 괜찮아. 그들의 생각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으니까. 진짜 부는 숫자가 아니야. 진짜 부는 자유고 사랑이고 행복이야. 그리고 그건 명품 가방이나 큰 집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야. 창밖을 보니 태준이가 산책을 나가려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같이 갈래? 응, 지금 갈게. 나는 그 낡은 코트를 입고 남편에게로 갔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 응. 우리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다. 평범한 일상, 조용한 저녁, 수수한 삶.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었다. 길을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진짜 승자는 남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 진짜 행복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 나는 오늘도 내일도 이 낡은 코트를 입고 다닐 것이다. 사람들은 또 나를 평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이 코트 안에 담긴 삶과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우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1년 후 박선희는 그림 학원을 꾸준히 다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고
무엇보다 행복해했다. 지연아, 다음 달에 우리 학원에서 전시회 해. 너도 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꼭 갈게. 선희와 정훈이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대화가 늘었다. 지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불행하게 살았을 거야. 아니야. 내가 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나와 태준이는 약속대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한 달간 천천히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여유를 즐겼다. 그리고 청소년 경제 교육도 계속했다. 학생 수가 점점 늘어나 지금은 30명이 넘었다. 어느 토요일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 장학금 받았어요. 진짜? 축하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제 꿈이 뭔지 찾고 그걸 위해 노력했어요.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돈도 많이 벌고 마음도 풍요로운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나는 그 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넌 충분히 될 수 있어. 내 안에 이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왜? 그냥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 나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 오래 기다렸고 열심히 노력했고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나눌 때가 된 거지. 응. 받은 만큼 나눠주는 거야. 집에 도착해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간단하지만 따뜻한 식사. 식사를 하며 우리는 내일 계획을 이야기했다. 여보, 내일 뭐 해? 산책하고, 책 읽고, 영화 볼까? 좋아. 평범한 일요일.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요일.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다. 태준이는 경제신문을, 나는 소설을.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더 높이 오르려 애쓰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더 많이 가지려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느냐.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낡은 코트를 입고 살아갈 것이다. 조용하지만 풍요롭게, 보이지 않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답게.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니까.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니까.